일자리 대호황이라. 미국 경제가 괴물이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9월입니다. 비농업 고용인구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합니다. 33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와우, 난리 났죠. 이게 시장의 예측치는요 17만 명이었습니다. 17만 명. 시장의 예측치보다 2배예요. 시장의 예측치보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간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민간 지표였던 ADP 지표에서는요 굉장히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8만 9천 명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이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3만 6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괴물급 호조다. 이게 올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올 1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만 명이 넘게 늘어나면서 괴물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이자율이 높다, 이자 앞에 장사 없으니까 시장은 더 침체될 거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불식시키면서 시장 자체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팡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활이 맞는 말일 거예요. 팡팡 활활. 두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7월 달에도 23만 6천 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낮았거든요. 게다가 8월 달에도 22만 7천 명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니 7월, 8월, 9월 모두가 고용이 괴물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고용이 이 정도로 괴물급이 되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야, 시장 진짜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 아니 고용이 이렇게 좋으니까 미국 경제 나 홀로 호황이라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아니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괴물급이 됐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물가라는 게 이게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4.7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0월 6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는요 4.788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서는요 4.8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4.8을. 다시 말해서 이제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텐데 시장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 주는 거예요. 더 빨리. 야, 놀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전반적인 위협이라고도 보입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뭐 동결이 또 우세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12월은 아무래도 한번 올리고 간다 하는 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결이 57.4%고 0.25%포인트 인상이 37.6%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0.5%포인트 인상도 5%가량 됩니다.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11월 1일에는 안 올리겠지만 12월 13일에는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월 13일에 올리면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5.5%의 기준금리가 5.75%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요. 올해 안에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말입니다. 99.9%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거야. 이렇게 당연시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시장은 지금 뭔가 패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카오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패닉이란 말은 정신적 충격이 있는 거라는 이야기고 카오스는 대혼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미국 시장은요, 여러분 나스닥 1.6%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아니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예, 고용이 괴물급으로 나오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전제가 있으니 여기다가 국채금리까지 올라가는데 야, 주식시장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1.6% 211.51이 올랐고요. 13,431.34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도 1.18% 올랐습니다. 50.31. 4,308.50으로 마감했어요. 4,300을 또다시 넘었습니다. 예. 이게 다우산업지수는 0.87% 288.01이 올랐어요. 33,407.58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쭉쭉 다 올랐죠. 이게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물론 말입니다. 이 다우산업이 오르고 예, S&P 500 지수가 오르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오른 데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예, 기본적으로 고용이 엄청 괴물적인 수치로 늘어났지만 인건비는 내려갔다. 이거 인건비는 내려갔다. 인건비는 내려갔으니까 임금 인상률은 더 축소가 됐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그만큼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동안 많이 내려갔던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뭐가 지금부터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이거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7.53%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벌써? 22년 전입니까? 2000년 12월에 7.54% 이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괜찮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데 이게 2021년에 9월 29일만 하더라도 3.10%였거든요. 2020년 12월에는 2.86%고요. 2.86%에 비하면 이게 몇 배인가요? 거의 3배 올라가서 3배. 3배. 100만 원 내던 이자를 300만 원 낸다는 얘기 300만 원. 이런데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가 돈을 워낙 많이 풀기 때문에 미국은 유동성이 시장을 완전히 망친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을 완전히 망친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어떤 실물에 대한 가치보다는 유동성이 시장을 덮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우습게 봐야 돼요. 저는 7.53%라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이것은 누구도 못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누구도.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기. 부자들은 현금 갖고 살 거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빌려서 산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지표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지만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장기 국채금리가 결정하는 요소를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면요. 3년물 국채금리 단기 금리의 어떤 기대치 여기에다가 기간 3년이 10년이 되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기간 프리미엄이. 그런데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들여다보니 단기금리 기대치하고는 상관없더라. 뭐 정상적이더라. 지금 시장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 프레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부채가 등장했어요. 부채가. 정치 불안이야 지금 뭐 충격적이죠. 정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채 괜찮을까요? 부채. 지금까지 여러분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는 IMF 외환위기 때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진 적이 없을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채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나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 부채에 대한 위기가 나왔었나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올라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누구도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이런 이제는 부채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떠오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떠오를까요? 왜 떠오르나 하면요. 지금까지는요. 통화정책을 완화했지 통화정책을 줄이는 거 긴축을 이 정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랬습니까? IMF 외환위기 때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런 일이 없었죠. 벤 버냉키 그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100불짜리를 뿌리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부채에 대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부채에 대한 위기 있었습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너도 나도 돈 뿌리게 바빴어요. 돈 뿌리게. 전부 돈 뿌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금리를 거의 2년 사이에 0.25%의 금리, 미국 금리를 5.5%까지 올려놨습니다. 2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부도. 결국은 정부도 이자에 대한 부담, 그러면 국가 운영에 대한 부담, 여기에 정치 불안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결국은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터질라 그러면 저는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상 밖의 일자리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네. 결국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깝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더 덜어지네. 그래서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금리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여기에다가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 이거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게 현실이 되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일자리가 늘어나서 괴물이 되고요. 부채가 늘어나서 괴물이 된다. 이것은 일자리 괴물과 부채 괴물인데 굉장히 상반된 거예요. 상반된 거. 일자리 괴물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부채 괴물은 굉장히 나쁜 이야기예요. 이 괴물들의 어떤 저는 싸움이 미국 경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요. 이 부분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올라가는 주 원인이 뭐냐.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위기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현금을 쌓아 가시라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성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경제에서 성자는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가져서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오게 되는 분노의 매수 시점에 우리는 부자가 되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슈스님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슈스님.
예, 좋은 아침입니다. 현금 쌓으러 주말에 출근하는데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박사님 및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야, 저는 이 슈스님이나 혹은 규규님이 많이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경제를 지금 굉장히 관심 갖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관심 갖게 보면서 시장을 계속 타고 간다는 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자 되십시오. 예.